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자, 이번 주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 매주 저희가 뭐 한 달에 2번씩 지금 2주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고 있는데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뭐 개요부터 잠깐 볼까요? 예, 네.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2주 전에 이재명, 윤석열 그 두 사람 지금 뭐 태풍전야다, 폭풍전야다 이런 말씀 좀 들었는데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이 순위가 뒤바뀌었네요. 네. 두 사람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예.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그 상황도 좀 볼까요? 올랐습니다. 이제 먼저 전체 적합도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네, 전체 보고 가죠. 적합도는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주 대비 네. 24.9에서 이번 주 27.0 네. 최고치를 보였고요. 최고치군요. 예, 그리고 네. 윤석열 예비 후보는 26.5에서 이번에 24.2. 떨어졌어요. 좀 빠져 2.3% 포인트가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오늘 아마 모든 언론 혹은 정치권에서 네. 가장 핫하게 아하. 다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예. 홍준표 의원 2주 전 전체 적합도 8.1 한 자리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15.6 허허. 더블 쳤습니다. 더블 쳤어요. 두 배가 됐네요. 예, 예. 네. 그러면은 그리고 상이었던- 이낙연 대표도까지 이낙연 말씀드릴게요. 대표가. 이낙연 예, 예. 대표도 지난주 대비 0.9% 포인트 네. 보통 강보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하. 13.7% 네. 각각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 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뭐 저희가 후보별로 잠깐 조금씩 좀 보고 좀 넘어갈게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습니다. 최고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지난주에 있었던 충청권 순회 경선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영향으로 봅니다. 아하, 그 이를테면 영향으로. 보통 우리 효과를 알 때 앵커링 이펙트와 네. 뭐 나비 효과, 아하. 앵커링 이펙트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네.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통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보다는 또 다른 개념에서 나비 효과의 날개짓이 시작되었다. 나비 효과는 이제 점점 정폭해 가는 그 과정에서 초기 현상을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론조사로만 네. 언급되고 이제 추정되었던 그 수치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 거기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지지율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요? 이번 조사가 지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었던 주말 대전 충청 결과의 곧이어서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 어쩌면 제일 빠르게 그렇죠.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대전 충청에 대한 반응과 앞으로의 기대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는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최고치 경신 시사하는 바가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남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순회 경선이 이번 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강원하고 10월 이제 10일까지. TK가 네. 잡혀 있죠. 그리고 1차 슈퍼위크라고 슈퍼위크도 해서 있고요. 1차 국민 선거인단 그 결과도 발표가 되는데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경선이 진행될수록 점점 뭐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상승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여론조사 분석은 저마다 하지만 네. 예측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한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거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 즉 이 말이 뭐냐면 과반을 넘느냐 결선 없이 가느냐인데 이재명 지사 결선을 없이 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네. 이를테면 결선 없이 간다라면 민주당에서 50%가 넘어야 되고 호남에서 40%가 안정적으로 넘어야 되고 이념적으로 진보층에서 45%이 세 가지 조합이 네. 완전히 합을 이룰 때는 50%가 이제 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50%를
꾸준히 50 초반에서 이제 걸쳐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호남 진보층에서는 조금 모자랐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아니죠. 충청 지역의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동안 뭐 흔히 말하는 2% 모자란다, 2% 모자란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 정도가 충족이 된다라면 한정더 지지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음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제 현찰 가지고 얘기한다. 현재 확인이 되었죠. 네,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 딱 까봤더니 54% 넘는 득표율. 이거는 앞으로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고 하나의 어떤 증거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좀 뭐 민주당에 대한 관심,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높아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위로 내려온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얘기를 이낙연 민주당 하면서 이낙연 그럴까요? 예, 그럼 이낙연 전 대표도 올랐습니다.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강보합 크게 올랐어요, 이제 밀리진 않았다. 밀리진 않았다. 근데 어저께 이제 의원직 사퇴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어제는. 그래도 크게 전체 적합도에서 크게 밀리진 아하.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대전 충청 결과를 보면서 좀 적잖은 좀 충격 내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아하. 보통 조사를 보면은 예. 그건 아니다, 조사와는 다르다, 까보면 다르다, 이변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급됐던 수치, 남들이 이야기했던 그 수치가 그대로 현실화되었을 때의 공포감, 당혹감. 네. 어찌 보면 이게 그것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아닐 것이다. 지지층들 그렇죠. 실제로 까면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예상했던 그 수치만큼 그대로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당원들하고 대의원들하고 권리당원이었거든요. 맞아요. 흔히 말하면 조직에서 힘이 발휘되면은 다를 것이다. 이제는 뭐 국민 참여 인단 64만 명 정도. 네,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그렇죠. 일요일에. 되고 이제 당원들까지 된다라면 조직에서도 그렇게 좀 방어선을 좀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원 혹은 국민들로 가게 되면 네. 아마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선거 관계자들의 이야기였는데 네.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텐데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그 지난 충청 결과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 저지선 방어선이 있다라는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수치지만은 차이가 너무 난다. 27대 13 전체 적합도에서 네. 딱 이제 하프 스코어, 절반 스코어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번에 의원직 사퇴라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인데요.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지금 뭐 1차 선거인단 투표, 국민하고 일반 당원들의 투표가 어제 시작이 됐고 뭐 TK 당원들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영향을 주고자 네. 영향을 받으시라고 지지분들에게 던졌겠죠. 네. 근데 문제는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타이밍이 아쉽다. 이제 이재명 지사 지사직 사퇴를 두고 한번 논란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이왕 던질 거 그때 던졌더라면 그럼 네. 나는 이렇게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직 국회의원직 공록을 먹는 국회 이제 별도로 경선에 집중하겠다. 당신도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했으면 그 말의 무게가 조금 더 이제 진정성이 좀 실렸을 테고 사퇴직을 하면서 이제 경선에 임하겠다 이러면 돌아갈 다리 불 지르고 전념하겠다라는 말에 좀 진정성 의미가 좀 살았을 텐데 지금 당장 당내에서도 경쟁자들부터 좀 우려 내지는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 밀리니까 반전 카드로 활용한 거 아니냐. 물론 성격은 반전 카드로 활용을 하고자 이제 던졌던 건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평가가 굉장히 좀 절하되고 의미가 퇴색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그냥 몰리니까 궁여지책으로 던졌다라는 그런 평가에 좀 갇혀버렸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었을까는 네. 뭐 어제 하루였고 오늘 이후는 또 달라지겠지만은 어제 오늘 반응을 봤을 때는 그닥 이제 이낙연 대표 쪽이 하고자 하는 바, 기대하고자 하는 바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아쉽다 그런 말씀. 뭐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고 그렇죠.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뭐 이번 주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 지금 어떻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TK 건너뛰었죠. 이제 대전 충청 결과 끝나고 제일 먼저 갔던 행보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매혹 참배했었죠. 동작동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DJ와 나 네. 연관성 호남 이 연결고리 속에서 이제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셈법에서 이제 갔었고 또 이제 대구 경북 그 행사도 1시간 전에 전격 취소를 했어요. 네. 이를테면 성부가 애매한 대구보다는 이를테면 확실하게 성부를 내야 되는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이제 호남에서 이른바 모두 걸기 올인을 한 그런 행보로 좀 읽힙니다. 네, 뭐 이 투표하는 당원들 수도 봐도 TK가 제일 적고 제주도 다음에 적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호남이 워낙에 20만 명대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수도권 빼고는 당원 치면 이제 40% 수준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뭐 출향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50을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전략지라고 하잖아요. 네. 전략지가 의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덩어리가 가장 큰 지역은 덩치 그 자체에서 오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승부를 내는 것보다 큰 지역에서 얼만큼 가져오느냐가 승부의 추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호남에서 권리 당원들 제일 많다는 거기서 승부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 승부를 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상징성이죠. 상징성. 그리고 이제 상징성. 지역을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을 맞추지 못한다라면 거기서 승부를 못 낸다면 다른 지역에 승부를 낼 수가 없죠.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생활을 오롯이 거기서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종로에서 뭐 2년 좀 안 하셨지만은 뭐 국회의원, 지사, 오롯이 이제 또 출신도 전남 한평 출신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 연고가 있고 새가 있고 자기를 키워주고 성장했던 그 지역에서 결과를 못 낸다면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제 덩치가 큰 지역, 뭐 이런저런 뭐 굳이 뭐 수식을 하지 않더라도 호남에서 승부를 못 낸다라면 이번 선거는 조기 결정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국면까지 지금 왔죠. 근데 지금 뭐 호남의 지지율을 보면 호남의 지지세를 좀 보면 이게 꼭 이낙연 전 대표한테만 유리하게 수치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이를 쭉 보면은 저희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한 번도 우위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호남에서는. 뭐 물론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오차범위 안에서 있으면은 뭐 이긴다, 진다, 앞선다, 처진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계속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한 4대3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고간격으로 갔었거든요. 한 번도 이럴 때만 앞선다거나 4대4로 맞춘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선 앞두고 호남 방문 또 호남에 대한 공은 지금까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만약 이번에도 호남에서 4대4 균형 좀 비슷하게 맞추지를 못한다라면 다른 어디서 좀 복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 의원직 사퇴는 배수혜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호남 경선은 이제 다음 주에는 경선이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는 25, 26일 예정돼 있거든요. 이때를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지, 일단 권리당은 일반 국민 1차 슈퍼위크 64만 명. 이번 64만 표. 이 돌아오는 일요일에
효과 실제적으로 뭐 판세를 가능한다. 그래요. 라고 다들 열에 9번 다 그걸 어. 그때 만약 결과가 좀 근접하거나 붙어 있지 않더라면 이 흐름대로 그대로 뭐 쐐기 받고 갈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호남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그 표심이 그 결과가 호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예. 없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의 현재 네. 경선을 바라보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좀 긴박하게 좀 이른바 흥행 중심으로 좀 그 여러 후보들 좀 어울려서 그렇게 좀 사람들 관심 가질 수 있게 흥미롭게 다이내믹하게. 좀 다이내믹하게 네. 역동적으로 엎쳐뒤치락.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 그런 바람하고 또 하나는 조기 종결해서 진열 갖추자. 왜냐면 전자의 경우는 그 다이나믹, 익사이팅 다 좋은데 네거티브가 심해서 이러면서 그릇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원팀 다 어디 가고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판이 흔들릴 판이다. 네.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곧 후보 조기 결정하면서 저기 이제 그게 곧 이제 이재명으로 이제 결선 없이 가자란 말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결국 후자 쪽으로 네. 그 정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동안 좀 애매하게 봤던 관망청 혹은 미결정청이 네. 이를테면 뭐 조기 결정론 그쪽으로 진열 이렇게 일찍이 정비하면서 모아서 가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 의중이 컨센서스가 다 모아졌던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뭐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보면 위기감이 있다는 거겠네요. 위기감이 있죠. 이제 지금 전화조사든 면접조사든 이제 자동답 방식이든 보면은 네. 여전히 교체론이 정권 교체론 이제 이 재창출론보다 적게는 5% 포인트, 많게는 10% 포인트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7월 달부터 시작된 경선 국면 한 2달 보니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우리 안에 내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흥행도 좋고 관심도 좋지만은 네. 빨리 결정지에서 진열 정비해서 후보 선출하고 상대와를 좀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짜야지 재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가 또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재밌습니다. 이게 경선이 매주 진행이 되고 바로바로 이제 득표가 나오기 때문에 충청권 저도 이제 현장에 갔었지만 그때 지지자들이 모여서 반응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눈에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묻고 싶은데 그 충청 네. 과거처럼 이제 뭐 체육관 선거 네, 네. 모아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저도 언론으로 봤는데 그래도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플랑 펼쳐놓고 구호도 외치고 뭐 하더라고요. 응원전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도 궁금한데 좀 어땠어요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 그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확실히 뭐 뜨거운 건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소수 정예로 모여 있는 지지자들이 각자만의 그 스타일로 그다음에 준비한 그 열정으로 응원하는 모습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와보시죠, 위원님. 좀 수도권 오면은 한번 가겠습니다. 오시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상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댓글 쭉 보면 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의원직을 왜 함부로 던지냐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의원직 하나와 경기도지사직의 무게감은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저희가 국민의힘 쪽으로 잠깐 좀 넘어와 보면 자,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독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준표 의원이 좀 많이 따라붙었다. 특히 그 전체 조사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니 3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더블 났다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무서운 기사 쫓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보는 그냥 분석 포인트. 네.
관전 포인트는 이제 고발 사주 고발 사주요. 그 이슈에 있던 영향력과 크기를 아, 이제 꼽지 않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이슈 하나가 네. 전부라 해도 아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사실 도배가 되다시피 했었죠. 부도가 많이 됐고. 그렇죠. 네. 했을 때 2.3% 전체 적합도에서 2.3% 포인트 빠지면서 네. 오차 범위 내지만 그동안 좀 앞서왔던 그 이재명 지사 대비해서도 좀 자리를 좀 내어줬고요. 그렇죠. 2위로 내려왔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아직도 이게 쉽사리 끝날 이슈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어제 윤 전 총장, 윤 예비 후보가 네. 나와서 이제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는데, 네. 국감장에서 불러라. 나도 할 말 있다. 그만큼 자기는 좀 자신 있는 이슈다. 직접 가서 풀어보면 전혀 아니다. 공작이다. 억울해하더라고요. 굉장히. 라고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취재했던 기자들 혹은 법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 사안 좀 묘하다 이게. 묘하다. 예, 이게 아, 그 기획 공작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또 정황을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그런 개연성도 없잖아 있고, 이 좀 묘한 성격의 그 사안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사실관계들을 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래서는 정황을 봤을 때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키맨으로 이제 다들 지목하고, 김웅 의원이 어떤 말을 할까 어제 많이 기대를 하고 그렇지만 지켜봤는데. 김웅 의원이 무슨 말 할까에 이 네. 이슈의 어떤 흐름이 사이클이 어떻게 변할지가 맞아요. 가장 어떤 일종의 티핑 포인트였는데, 네네. 분기점이었는데, 김웅 의원은 뭐 나도 모르겠더라. 결국 이제 맹탕 해견이라는 말로 이제 기억 안 난다는 말만 했죠.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슈가 더 간다는 이게 말씀이세요? CCBB가 확연히 갈리고, 뭐 이래서 저렇다라 공방이 붙으면 이게 뭐냐 하고 화력이 붙든 어떻든 간에 붙어가면서 이제 좀 따져보는 것도 있는데, 네. 또 이 와중에 이제 제보자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도 이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윤 전 총장과 서로가 이게 묘하게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흙탕 싸움, 진실공방 그쪽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드는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 이미지는 텍스트를 지배한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그 시시비비보다 먼저 진흙탕 속으로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서로가 삿바잡고 진흙탕에서 이제 돌장면만 남은 것 같은데. 뒹구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진흙탕 이게 싸움으로. 어째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최고 위기를 맞았다. 최고 위기에 맞았다. 쉽게 종결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윤 전 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정말로 연관된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또 진상규명 특위까지 캠프 내에 꾸리면서 강하게 나가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뭉쳐가지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을 지금 이제 좀 조정 내지는 악재로 네, 작용하고 네, 있지만, 빠졌는데. 항상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칫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윤 전 총장 찍어내기 위한 네. 공작이다. 공작 프레임으로 분명히 제기하고 나올 테면 그게 또 거꾸로 결집 양상도 좀 볼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그런 측면들을 노리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물쭈물하거나 애매한 스탠스를 피하거나 뭐 취해버리면 사실 아니냐라는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맞받아쳤다는 것은 결국 바로 단어 자체가 뭐 괴문서, 공작, 네. 이런 말에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불러라 가겠다. 네. 그런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 자체에서 이제 애매하게 대응했다가는 진짜 이렇게 그대로 굳어져 가버리면 회복 불능이다. 곧 이제 뭐 오늘 압박 면접이 있고 다음 주 여론조사 있고 2라운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토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보면은 그 발화 지점은 당 바깥이었어요. 이럴 때 뭐
언론 혹은 네. 여권발 내용은 이제 가족 얘기도 처가 많았고, 예. 뭐 장모, 처가 이런 뭐 음.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 혹시 또 그런 것도 뭐 일부 좀 용인 내지 이해해준 측면도 있었는데 아, 이제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여권발 그 언론에서 했던 화력보다 홍준표 의원 한 분만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 혼자 입이 두 분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저는 네. 더 셀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 유승민 의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안팎에서 이제 쪼아오고 눌러온다라면 음. 이 이슈에 대한 분명한 조기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이 선거 아, 내내 발목 잡힐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저께 강하게 네. 강수를 들고 강수를 뒀다. 뭐 맞받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네요. 그런 또 속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지지층 결집시키면서 갈 것 같고, 뭐 지지율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또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죠. 아, 예. 따블났는데 뭐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뭐 오늘 보통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에 자료를 격주마다 자료를 내면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제 뭐 뭐냐 왜 그러냐. 네, 그렇겠죠. 예, 이게 홍준표 의원 지지율 적합도도 따블났지만 평소 오는 전화도 따블났습니다. 뭐 생전 전화 안 오시는 분들도 와서 이게 왜 올랐냐고 묻더라고요. 네. 왜냐면 앞에 이제 다른 몇몇 기관에서도 네. 이제 올랐다 뭐 앞섰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니 또 샘플도 저희들은 2,000명이잖아요. 그렇죠. 크잖아요.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충청 경선 끝나고 바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아하.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상황적인 요인도 그러고 최근에 네. 이런 뭐 홍풍 뭐 이 홍준표 지지율 우야홍 상승세가 심상찮다가 네. 곳곳에서 이제 네. 나오는 상황에서 그 오늘 1m 조사를 봤을 때 전체 적합도에서 이제 답을 쳤다는 것은 이거 저도 이제 2주 간격이지만 이 2주 사이에 한 후보의 지지율이 7.5%. 네. 그것도 2,000명 조사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죠? 쉽게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쉽게 보기 힘든 경우예요. 이걸 네. 이제 그렇다면 굳이 현상, 바람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냐? 저는 이제 뭐 홍준표 현상, 홍준표 바람 불고 있다라는 네. 말을 붙여도 어색하거나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수치가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네. 2주 사이에 전체 적합도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7%, 8%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네. 굉장히 보기 힘든 경우예요. 아. 이거 자체로 그 성격이라든지 원인 구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서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를 계속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이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발목이 잡히는 동안 홍준표 의원은 계속 이렇게 위로 나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으로 이제 조금씩 오다가 이번에 한 쭉 이제 뭐 네.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 추세가 그 좀 힘은 좀 실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힘이 실려 있다. 힘은 실려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뚫고 나가기에는 네.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 문제는 이제 압박 면접이나 토론 이런 계기들이 있을 테고 이제 그러면 윤석열, 네.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그렇죠. 이 서로 간 이제 난타전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이제 타겟을 이제 홍준표 의원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여기서 눌러주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 이제 그건 이제 2위 싸움도 이제 벌어질 테니까. 홍준표를 이제 눌러야 될 윤석열. 음. 이제 홍준표는 윤석열 잡고 유승민은 홍준표 잡겠다라고 아하. 이제 했는데 유승민 쪽도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지면
잡을 수 있는 사정권을 이제 벗어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졸지에 이제 메인 타깃이 이제 되어버린 그런 어허. 상황도 있어요. 네, 그것도 봐야겠군요. 하여튼 그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평가 구간 지금까지 이제 다크호스 정도 혹은 뭐 추격세가 뭐 있지만 네. 그래도 뭐 한계가 있다, 뭐 제한적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면 네. 이건 그 눌러야 될 윤석열, 쫓아야 될 유승민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어쨌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됐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 이 캠프 쪽에서는 이게 역선택이다. 이거는 약한 후보를 뽑기 위한 이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보수 후보 그 보수 진영의 이제 적합도 조사를 봐도 국민의힘 이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수성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서는 또 차이가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예. 이걸 봤을 때 역선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선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네. 의원 그 기세가 좀 뭐 심상찮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반반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홍준표 의원 지지도를 분석하자면은 전체 적합도도 봐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진영별 적합도를 봤을 때 네. 홍준표 의원 이번에 그 지지율을 보자면은 네. 정당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자면은 네. 민주당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권 후보 중에서 적합하다 홍준표라고 응답을 한 분들이 35.5%예요. 하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분도 31.3이거든요. 즉 뭐냐면은 역선택만으로 이 수치를 설명할 수만은 없다. 어느 정도 내부에서도 그만한 수준의 지지율이 붙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반론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만큼 있다. 나머지는 그렇게. 확장성이다. 네. 라고 이제 홍 후보는 진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만큼 20 중반이 계속 형성되고 나머지 올라오는 것은 확장성이다. 역선택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3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10 언저리 이건 역선택이다. 네. 왜냐하면 구성비에서 봤을 때 그 3대1, 3대1이면 그렇죠. 이거는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빼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역선택이다라고 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홍준표 의원 적합도를 구성한 데 있어서 보수층 이번에 이념 성향을 보자면 보수층에서 홍준표라고 응답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33.9 보수층 세 분 중에 한 분은 뭐 홍준표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그런 정서 내지는 지지가 있거든요. 그런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게 있군요.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거는 내 실력이고 나머지는 확장이다라고 우기는 건데 이제 참 대응하기가 묘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3대1 정도 되면은 아니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뭐 민주당 계셔야 될 분이 왜 여기 왜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 무한줄 수도 있는데 비슷한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하지만 그걸 그쪽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수치는 또 부인할 수가 없는 일정 정도 좀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은 역선택이다라고 그 근거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는 쪽에서는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군요. 자, 이 역선택에 대한 얘기 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이 수치를 들면서 이게 그렇죠. 어떻게 역선택이냐 이렇게 아니 하겠네요. 보수층에서 3분의 네. 1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어. 국민의힘 지지층 30%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네. 그 무슨 역선택 같은 소리냐. 어. 확장성이지. 그렇게 얘기를 할 그 것이다. 결국에도 네. 뭐라 말 못할 묘한 수치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그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후보보다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그게 그 오롯이 사실도 역선택은 또 아닐 그 것 사실 같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 호남 지역에서는 어쨌든 또 좀 독보적으로 많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홍준표 지금 의원이. 배북 보시면 또 연고도 가죠. 자기가 뭐 방위 생활도 그쪽에서 예. 뭐 조폭도 막 호남 조폭 막 많이 잡았고 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내가 거지. 높이 나오는 거지. 최근에 2030 맞아요. 만나면 다들 뭐 나의 공정같이 시원한 발언에 반응해서 어. 그들과의 호흡을 맞춘 결과지. 네. 역선택 아니다. 네. 뭐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저쪽 뭐 공방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15일에 오늘 내일 국민 면접이 있고 다음 주 15일에 1차 컷오프가 됩니다. 8명 후보로 줄어드는데 그때 되면 뭔가 또 다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좀 달라질 거야. 예, 지금 관계가 갈수록 그 국힘 모든 후보들이 아마 지금 뭐 홍준표 그 주의령이 아니라 경계령 경보가 아마 떨어질 홍준표 거예요. 경보. 뭐 여기서 더 가다가는 네. 가면은 기본판 아, 혹은 애초 설계했던 흐름이 예. 뭐 꼬여간다. 왜냐하면 탄력받는 쪽이 홍준표 의원 그러면 지지율이라는 거는 올라간 사람이 먹는다. 이거 기세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또 신입생 두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입당한 이후에 오히려 더 활동이 반면 이제 재수생 두 분 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그런 저력 관록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네.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2라운드 되고 2라운드 TV 토론이 본격화된다라면 아무래도 그 두 분의 어떤 역량이 한층 더 이렇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상승 모멘텀 내지 상승 계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들은 네네.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죠. 아 그래요. 자 그럼 짧게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죠. 최재형 후보는 지난번 조사에서 4%였는데 이번 2.2%로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이름 올리기 전부터 이름 올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네, 최재형 원장 예비 후보 언급을 많이 댓글에 뭐 네. 리얼미터 최재형으로 갈아탔냐 뭐 이런 댓글도 그 봤는데요. 즉 뭐냐면 그분이 와서 국민의힘 경선을 좀 흥미롭게 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크루 역할은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좀 다른 이미지니까 같으면서 다르면서 같은 네. 뭐 그런 그래서 윤 전 총장 흔들리면은 그 네. 지지세가 최재형 전 원장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분이 처음엔 나름 이제 진영 내에서는 좀 자리를 좀 잡았다. 난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뭐 두 자릿수도 뭐 찍은 결과들도 저희 네네.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 되면은 자리를 잡아서는 그다음 뭐 이게 2단계 전략으로 좀 중도로 외연 확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분은 좀 심화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즉 이제 확장으로 가야 될 상황이 아니었냐. 이제는 자리 잡았으니까 네. 이제 왜 체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확장 코어 집단은 형성되었으면 그 코어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좀 확산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또 심화 전략으로 가면은 네. 그냥 심화를 해버리면 이제 이미 두텁게 50% 이상 자리 잡고 있는 반문 정서를 잡고 있는 윤석열 네. 또 이제 개혁 보수로서 저기 국민의힘 내에서 나는 일정 더 포션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또 다른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홍준표 네.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보다는 저를 중도로
그렇게 갔었으면 지지율의 좀 변화점을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안으로 이제 안으로 간 것이 좀 하하. 지지율을 좀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요인 아니냐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자, 저희 뭐 시청자께서도 최재형은 특색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또 하고 그런 문제들도 좀 계시네요. 있고요. 예. 예, 또 뭐 최재형과 윤석열에 비교했을 때 뭔가 뭐 아류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이 반등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홍준표 의원이 치고 나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 국면 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 음. 한 번도 이분이 토론과 관련해서 네, 하다못해 이제 변호사들은 음, 판사를 앞에 두고 변론을 합니다. 아 그렇죠. 하다못해 뭐 그게 전달이든 설득이든 되는데 네, 하다못해 그런 그 직업적에서 오는 뭐 아. 이른바 언변 혹은 뭐 변론 그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뭐 논거들 대면서 설득들을 하는데 네, 또 이분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하. 듣고 판단하고. 그 경중을 가늠하는 거지. 예.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뭐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면서는 이보니까 토론 능력이 어떻게 될지.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네, 네, 한번 봐야겠네요. 윤석열 총장은 뭐 국정감사장에서 뭐라도 네. 뭐 한 그게 있다. 아, 저분 맷집이 있구나. 나는 오면 자기만의 그걸 치고 나가는 뭐 인파이터 기질이 있구나라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분은 한 번도 이렇게 토론은 어떻게 될지 아. 토론에서 뭔가 보여준다라면 아하. 아, 저런 면모도 있었구나라고 좀 바뀔 텐데 네. 글쎄요. 저도 그리고 토론 능력에서 아마 이분의 지지율이 이대로 고착 내지는 뭐 말라가느냐 아니면 좀 변동이 있는가는 좀 그 대목을 한번 좀 지켜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목 지켜보도록 하고 최재형 전 원장의 반등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양자 대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지난번보다는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양자 대결 붙었을 때 제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이 전 총장이 39.6%, 이재명 지사가 38%, 1.6% 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2주 전보다는 윤석열 이 후보 같은 경우 2.9% 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지사는 1.7%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고발 그런 사주 거죠. 네. 그 의혹에 근데 윤 예비 후보가 네. 지난 세 차례 조사 그러니까 6주 동안 네. 6주 동안 한다면 계속 40% 선에서 그래요. 예. 좀 이재명 지사가 거리를 좀 두면서 오차범위 뭐 밖을 유지하면서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39.6, 38.0 둘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기획 고발 사주 의혹 그 의혹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지사의 어떤 상승은 그 지난 대전 충청 효과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받는 그런 요인들 그래서 그 둘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좀 좁혀진 네.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낙연, 윤석열 양자 대결도 뭐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홍준표, 이낙연, 홍준표 새로운 조합의 양자 대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네. 홍준표 후보가 그 아까 전체 적합도만 말씀드렸는데 네.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앞선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앞섰다라는 그 표현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32.8, 윤석열 예비 후보 25.8 나왔잖아요. 네. 32.6, 25.8. 예, 32.6, 네. 25.8. 앞섰어요. 오차범위 앞에서 앞섰어요. 아. 그때문에 이리 되면은 홍준표 의원을 네. 가상 대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홍준표 후보도 드디어 이제 저희 조사에서 예. 가상 대결에 데뷔를 했죠. 데뷔 왜냐하면 무대. 1등 후보에 대한 예우고 아. 1등 후보를 니까 가상 대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네요. 예. 자, 그래도 이 수치를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좀 앞서는 모습이네요.
가상대결 붙었을 때 이재명 홍준표 붙었을 때 이재명 지사 37.4, 네. 홍준표 의원 33.4 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홍준표를 붙였을 때 네. 이낙연 전 대표 36.2, 네. 홍준표 의원 33.3. 음. 33.4, 33.3 그거는 구도에 예. 따라서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네. 문제는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본선 경쟁력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아. 홍준표 의원도 등장했지만 네. 그에 따라서 본선 경쟁력도 네. 등장했어요. 한 번도 지금까 윤석열 예비후보가 홍준표 의원들 상대로 다른 후보들 상대로 본선 경쟁력의 말을 지금까지 쓰지를 않았거든요. 네. 쓸 이유도 없었고. 아하.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등장하면서 진정한 본선 경쟁력은 나다. 라는 그 말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네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상 줄이고 가급적 내상 줄이고 압도적으로 이제 이겨서 그렇죠. 그 예, 예. 상대 후보랑 붙겠다. 합을 겨누고 싶었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이제 갑툭튀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을 이제 나란히 놓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좀 이따가 뭐 유승민 뭐 의원이 올라올지 최재형 후보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네.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나란히 선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경쟁력 우위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봐라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 잡을 사람 저 윤석열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으로는 못 이깁니다.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네. 이 말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기 국민의힘 시작- 안에서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이 네. 아. 이제 나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잡을 사람 접니다. 네. 누가 윤석열 잡겠습니까? 접니다라는 음. 본선 경쟁력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였던 네. 결정하게끔 요인이라면 음.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이 아.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 이제 경쟁,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도 2주 뒤에 결과 기다려지는데, 자 매주 준비해 오시는 나오실 변화 준비해 오시는 정리하는 말씀 오늘도 준비해 오셨나요? 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한 번쯤 되죠. 드디어 그 민주당 드디어 이제 현찰화되고 네. 이제 발표로 됐던 수치가 현실화되는 수치가 되구나. 드디어 이제 현실로 드디어, 이제 현실 모드로 이제 돌아온다. 네. 돌아왔다. 아하. 야권에서는 말로만 썰로만 분위기로만 됐던 뭐 홍준표 지지율이 드디어 드디어. 1등까지 되었네. 그러게요. 이 보수 그 층에서 보니까 보수 주자들만 보니까 1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받은 언론 보면 전부 다 그 타이틀을 네. 홍준표 보수 진영에서 1위. 네. 이걸 다 뺐어요. 역전해서 제목으로 다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됐다는 이 모습. 본인이 이제 추석 안에 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석 전에 이미 어쨌든 저희 조사 기준 나왔고 저희 조사 말고 요 앞에 조사에서도 네. 뭐 홍준표 의원이 앞선다는 앞선다는 조사도 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던 추성한 골든 크로스 최종 후보는 결국 나다 무야홍 네. 무조건 뭐양 결국 이제 돌돌홍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돌도로는 뭐예요? 돌고 돌아 홍준표. 하여튼 결국 이제 결국 나다 나야 나. 나야 나. 이제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함정되기서는 이제 아. 대신 또 2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음. 잠복했던 역선택에 대한 논란이 그렇죠. 룰은 정리됐지만 네. 정치적 공방 소재로는 한층 더 격하게 좀 쓰여질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이제 타깃이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을 잡지 않으면 네. 이제 더 더, 크게 예. 갈 이제 상황이다라는 그 윤석열 쪽의 후보 쪽에 있던 뭐 대응 또 이제 이서 사정거리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유승민 네. 전 대표 쪽에서의 대응. 아하.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을 좀 눌러오는 네. 뭐 그런 장면도 아하. 이제 곧 펼쳐지겠죠. 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을 봐도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좀 낫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 이재명에겐 둘 다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재명은 돈 퍼주는 것밖에 없다. 홍준표의 뭐 조폭소탕, 슬롯머신 사건, 원정 출산 금지 이런 것들 발 때 진정한 대통령감이 홍준표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 또 댓글 창에서도 치열한 이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요? 조사를 오마이뉴스랑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네. 좀 더 그 여론사에 네.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3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뭐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근데 먼저 이번 그 충청조사를 보면은 네. 각 기관에서 예측했던 그 구간대로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의 그 중요성 이것도 저희가 한번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마음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2주 뒤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또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